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본정석 공통수학 1입니다. 자, 13번째 단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룬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은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방정식을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젠 만족시키는 해는 여기 있는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값, 요거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소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둘 중에 문자 하나를 없애주는 거죠. 이러한 소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거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감법이죠. 가감법. 더하다, 빼다, 이러한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더하고 빼는 방법을 통해서 x, y 둘 중에 하나를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소거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대입법. 하나를 이제 y는 아니면 x는 이러한 식으로 변형을 해서 대입을 해주는 거죠. 대입을 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대신 넣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요거 두 가지를 배웠는데 보통 이제 대입법 중에 등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들어가 있죠. 등치법. 등치법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 y는 mx 플러스 n 해서 y가 같으니까 요식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x 더하기 b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등치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선택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배운 것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 다뤘으니까 밑에 예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다 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요 식을 예제로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대입법이에요. 가감법. 가감법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똑같이 바꿔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주는 겁니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2배에서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은 y가 소거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5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x는 1이 되겠죠. 이 x는 1을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도 되고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좀 간단하니까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1 빼기 y 빼기 1은 0이다. y는 0이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지금 가감법이에요. 가감법이고, 그 다음에 대입법은 여기 중에 하나를 변형하는 거죠. y는 x-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변형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은 3x 더하기 2배니까 2x 마이너스 2 빼기 3은 0. 그래서 5x는 5가 돼서 x는 1이죠. x를 여기다 대입해 주니까 y는 0이다. 요렇게를 구하는 것이 이제 대입법. 등치법은 자, 요식도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럼 요식과 요식이 같다는 거니까 세 번째 등치법은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1과 같다. 자, 양변에 두 배를 해주면은 2x-2가 되고 5x는 5가 되니까 x는 1. x1을 여기다 대입해서 y는 0.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등치법.
이렇게 소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시고요. 정리가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84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연립방정식의 부정과 불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소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보기 1번 있어요. 자, x를 소거를 해볼까요? x 소거를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4x 플러스 8y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8y 플러스 3은 0이 돼요. 그래서 x를 소거하기 위해서 빼주면은 요것도 없어지고 y도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이게 이젠 잘못된 거죠. 그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xy는 없습니다. 그래서 xy는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은 4x 플러스 8y 플러스 2는 0이고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8y 플러스 2는 0이 되기 때문에 빼주면은 0은 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x, y에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x, y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해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우리는 부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젠 낫의 의미가 아니고요. 낫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젠 정리해 둔 것이 있어요. 정리를 해 둔 것이, 자, 밑에 보시면은 연립방정식의 부정과 불능에서 요약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연립방정식에서 요 개수의 비를 봅니다. 개수의 비를 보면은 요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가 같을 때예요. 같을 때 c 프라임 분의 c가 다르면 해가 없다. c 프라임 분의 c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럼 직선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직선이 두 개가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평행하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치하게 되는 경우. 자, 이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요때는 이제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가 다른 값이 돼요. 그럼 얘네 둘은 요게 돼요.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다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려졌어요. 자, 여기서는 A 프라임 분의 A와 B 프라임 분의 B가 같아지게 되는 요러한 케이스가 돼요. 특별한 케이스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상수항의 개수의 비, 상수항의 비를 보면은 평행할 때는 C'분의 C가 다르고요. 일치할 때는 얘마저도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해가 없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교점이 없다. 일치할 때는 모든 점이 다 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요렇게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우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5쪽의 내용입니다. 자, 기본 문제 13-1번이고요. 자,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선 A가 이제 상수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A가 상수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대입법을 쓰든지 가감법을 쓰든지 뭐 등치법을 쓰든지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y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a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a제곱 x 플러스 ay는 a. 그 다음에 x제곱 x 플러스 ay는 1이 되고 이 두 개의 식을 빼주면은 y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빼기 1에 x는 a 빼기 1이 되겠고 인수분해 좀 해줄게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자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긴 게 a-1이에요. 만약에 a 나눌 수 있었다면은 얘네들이 0이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이 안 되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a가 1도 아니에요. 그러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x는 나눠주면은 a-1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 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a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ay는 1이 되기 때문에 ay는 자, 이항해주면은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 빼기 통분한 거예요, 1을. 그래서 ay는 a 플러스 1분의 a가 되고 a로 나눠주니까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y도 a 플러스 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될 건데 자, 문제는 이젠 a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예요.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여기가 0 됩니다.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불능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일 때는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곱하기 x가 1 들어가면 0이에요.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죠. 0이 돼서.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요거 세 개 다 써주셔야 됩니다. A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다 써줘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여기 개수의 비를 확인을 해주면은 1분의 a와 a분의 1이 다를 때 해가 존재한다. 즉 a 제곱이 1이 아닐 때 그러면은 a가 풀마 1이 아닐 때입니다. 요 경우가 이제 이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분의 a와 a분의 1이 같아요. 그런데 1분의 1이 다를 때예요. 그러면은 a 제곱이 1이고 여기서 a 제곱이 1이 나오죠. 근데 걔가 1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랑 같아지고 얘랑은 달라지게 됩니다.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상수의 비마저 같아질 때. 그럼 이때는 이제 a제곱이 1이 되는 것인데 1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때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다르면은, 상수항의 비가 다르면 불능이다.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까지 같으면은,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다. 요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까지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멈춰서 잠깐 정리해 주시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밑에 자, 유제 1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3-1번이에요.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도록 두 번째가 해가 없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개수의 비만 한번 볼게요. 요 개수의 비. 그래서 2분의 a-1과 a-2분의 3이 같을 때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1분의 1과도 요게 이제 요거랑도 같아져야지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6과 같을 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일 때
그러면은 a-4,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4일 때를 보면 되겠죠. a가 4일 때는 2분의 4 빼기 1, 그 다음에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요게 다르게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1, 여기까지 같아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로 다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1번,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요거까지 다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것은 여기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4일 때 달라진다. 자, 요렇게 한꺼번에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쪽 내용입니다. 기본 문제 13-2번이고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지수가 3개니까 3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연립방정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 요 문제 풀어보시면은 얘도 소거가 목적입니다. 그럼 3개 중에 하나부터 소거를 먼저 시킬 거예요. 자, 요렇게 더해주면은 Z가 소거되겠죠? 더해주면은, 자, 더해준 걸 1번식이라고 할게요. 4x 더하기 3y는 18이 되겠고요. 자, 요렇게 더해줘도 Z가 소거가 되겠죠? 자, 요걸 이제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x-y는 4가 되겠네요. 자, x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2배 해줄게요. 그러면은 4x-2y는 8 하고, 자, 요렇게 빼주면은, x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5y는 10이 돼서, 따라서 y는 2가 됩니다. y2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2x-2는 4가 되고, 2x는 6이 되겠죠? 그래서 x는 3입니다. 자, x는 3, y는 2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까요? 그러면은 3 더하기 2 더하기 z는 6이니까 z는 1이다. 자, 따라서 x는 3, y는 2, z는 1이다. 자,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는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요 2y, x, 3z, 3z 요게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더해 보려고 해요. 한꺼번에 더해 보면은 자, x가 2개 더해지고 2y도 2개 더해지고 3z도 2개 더해지는데 셋 다 더해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x 더하기 2y가 2래요. 얘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2 더하기 3z는 5가 되니까 3z는 3, z는 1이에요. z가 1이면은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x 더하기 3은 3이 돼서 x는 0이 되겠고요. x가 0이면 2y는 2가 돼서 y는 1입니다. 자, 따라서 x는 0, y는 1, z는 1. 자, 요렇게 x, y, z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경우의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멈춰서 잠깐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정리되셨으면은 아래 유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3-2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x를 소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빼주면은 2y 플러스 3z는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은 마이너스 3y 플러스 z는 빼주니까 4. 그럼 여기서 이제 z는 3y 플러스 4가 되고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은 2y 3배니까 9y 플러스 12는 1. 11y는 마이너스 1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z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돼서 Z는 1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4. 그래서 X는 4가 됐네요. 따라서 X는 4, Y는 마이너스 1, Z는 1.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X, X, Y, Y, Z, Z. 이거 다 더해 볼 겁니다. 다 더해 보니까, X가 2개, Y도 2개, Z도 2개. 다 더하면은 18이 되고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X 더하기 Y가 8이래요. 요게 이제 8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8 더하기 Z는 1이니까 Z는 9가 되니까 Z는 1이 됩니다. Z가 1이래요. 1이면은 Y는 3이 되겠죠. Y가 3이래요. 그러면은 이 항에서 X는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5, Y는 3, Z는 1. 자, 요렇게 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도 이거 세 개 다 더하면은 4x, 4y, 4z 뭐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 줄게요. 그러면은 4x, y, z 이게 다 더해서 28 되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8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요게 된 거예요. 28이 된 거니까 28 이항에서 어, x 더하기 여기 28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7입니다. 4로 나눠서 7이 됐죠. 요게 7이 됐으니까 이항 해주면은 9가 되겠죠. 따라서 x는 9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y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된 건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니까 y는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젠 요 값들을 이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9 더하기 2 더하기 z는 7이니까 z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x는 9, y는 2, z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멈춰서 정리하시고 정리가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3번입니다. 자, 187쪽 내용이네요.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다. A에서 60g, B에서 60g을 퍼내어 섞었더니 7% 소금물이 되었다. A에서 40g, B에서 60g을 퍼내어 섞었더니 9%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A, B에서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에서 60g, 그 다음에 B에서 40g을 퍼내어서 섞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섞었을 때 7% 소금물이 됐답니다. 7% 소금물 섞었으니까 100g이 됐겠죠. 여기를 모르네요. 자, 여기 X%, 여기 Y%,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40, A에서 40g, 그 다음에 B에서 60g을 퍼내어 섞었더니 얘는 9%가 됐대요. 9%, 40, 60 섞었으니까 100g이 됐겠죠. 이때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대요. 같은 양 퍼낸 건 뭐 얼마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똑같은 양 퍼내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뭐 50g 퍼냈다고 할게요. 50g 퍼냈고 B에서 50g 퍼내어서 섞었어요. 섞으니까 이게 과연 몇 퍼센트가 되냐 이거죠. 이거 이제 100g이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50g, 50g, 100g 이거 말고 100g, 100g, 200g 하셔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Ag, Ag, 2Ag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양변에 100을 곱해주고 0도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2로도 약분해줄게요. 그러면은 3x 플러스 2y는 35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해주니까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100을 곱해주고요. 0도 약분해주고요. 2로 나눠주고요.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3y는 45가 돼요. 자, 요것들을 이젠 연립해서 xy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배를 해줄게요. 6x 4y는 70. 여기다 3배 해줄게요. 6x 9y는 355, 432. 그리고 나서 요렇게 빼주면은 5y는 65. 그래서 y는 13 됩니다. y가 13이니까 3x 플러스 26은 35가 돼서 3x는 요거 2양을 해주면 9가 되나요? 그래서 x는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 3%, 13, 26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1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모르니까 여기는 뭐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K고라는 게 문제가 됐죠. 100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50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16은 2K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8% 소금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이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할 필요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잠깐 멈춰서 정리하시고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유제 13-3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3-3번입니다. 90% 알코올 용액 100g에 300g의 물을 섞어서 필요한 농도의 알코올 용액을 얻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450g의 물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0% 알코올 용액을 섞어 필요한 농도의 알코올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추가한 90% 알코올 용액은 몇 g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용도의 알코올 용액이 이제 몇 그램, 이제 몇 퍼센트인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요것들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먼저 식을 한번 조금 세워봐야겠죠. 우선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90% 90% 용액에 100g 여기다가 이제 물을 섞었죠. 물 300g을 섞었어요. 이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용도인 400g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부터 조금 계산을 해주면은, 자, 알콜, 소금이나 알콜이나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콜 곱하기 100분의 농도. 여기는 알콜이 없죠. 물이죠. 어, 알콜의 양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알콜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여기 A라고 할까요? A. 그러면은 100을 곱해주고, 00 두 개 없애주고, 그러면은 4A는 9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2분의 45가 됩니다. A는 2분의 4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잘못해서 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90%
100g에 물을 잘못 섞었죠. 450g을 잘못 섞었어요. 그래서 90% 알코올 용액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Xg 추가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게 필요한 알코올 용액의 농도가 된 거죠. 퍼센트는 2분의 45%고요. 요거는 이젠 550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알코올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물은 알코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는 알코올 용액 55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농도 2분의 45. 여기다가 2분의 45 이렇게 해줄까요? 자, 그러면은 10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45로 약분해주고요. 그러면은 200 더하기 2X는, 자, 요거는 2분의 550 더하기 x니까 2를 한 번 더 곱해줄게요. 400 더하기 4x는 550 더하기 x니까 3x는 150이 되고 x는 50이 된다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추가한 알코올 용액은 50g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어 놨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멈춰서 잠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신 분들은 밑에 유제 13-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13-4번입니다.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 있습니다. A에서 20g, B에서 80g을 퍼내어 섞었더니 13% 소금물이 되었고, 자, 여기 볼게요. 자, A에서 20g, 그 다음에 B에서 80g을 섞어서 13%를 만들었다는 거죠. 13%, 20, 80 섞었으니까 100g이 되겠고요. 자, 여기 농도 X, Y라고 할게요. X%, Y%. 자, A, B에서 같은 양의 소금물을 퍼내어 섞었더니 10% 소금물이 되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g씩 퍼내었다고 할게요. A에서 50, B에서 50 퍼냈더니만 여기는 이제 10% 소금물이 됐다. 여기는 이제 100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0 곱해주고 0 날려버리고 2로 나눠주니까 x 더하기 4y는 5, 35, 6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0 곱해주고요. 50으로 나눠주면은, 자, 여기서는 x 더하기 y가 20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빼주면은 3y는 45가 되니까 y는 15 이렇게 되겠죠. y가 15면은 x는 5가 됩니다. 자, 이때 a에서 80g, 그 다음에 B에서 20g을 섞어서 만들면은 얘가 이제 몇 퍼센트냐? K%라고 할게요. 합쳤으니까 100g이 되겠죠? 그런데 X는 5%, Y는 15%.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식을 만들어 보죠.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 곱해주고 그 다음에 20으로 나눠줄까요? 그러면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그래서 20 더하기 15는 5K, 그러면 35는 5K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7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7%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멈춰서 잠깐 정리해 주세요. 정리가 되셨으면은,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쪽입니다. 자, 기본 문제 13-4번이에요. 자, 빈 물통에 3개의 수도꼭지 A, B, C를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세 개를 모두 틀어 채우면 1시간이 걸리고 A와 C를 틀어 물을 채우면 1시간 30분이 걸리며 B와 C를 틀어 물을 채우면 2시간이 걸린다. A, B를 틀어 물을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전체 하나 채우는 것을 전체 일의 양을 보통 우리가 1로 두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A 수도꼭지는 1시간에 A만큼, B는 B만큼, C는 C만큼 채운다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세 개를 모두 틀어 1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A, B, C를 1시간 동안 틀어서 한 통을 채웠다 이거죠. 그 다음에 1시간 30분, 요거 2분의 3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A와 C를 틀었어요. A와 C를 2분의 3시간 동안 했더니 한 통 채운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는 2시간이 걸렸어요. B와 C는 2시간을 하니까 한 통이 채워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고요. A 더하기 C는 3분의 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2분의 1이 된 거네요. 자, A 더하기 C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2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B 더하기 C가 2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된 거고요. 그래서 A는 2분의 1. 자, 그러면은 3개 더해서 A가 2분의 1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 C는 3분의 2예요. 그럼 C는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4 빼기 6분의 3,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3분의 1, C는 6분의 1. 이게 1시간 동안 채우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A와 B를 틀어서 물을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1과 3분의 1을 몇 시간 동안 채우면은 한 통 채웁니까? 이거죠. 그래서 자, 이거 통분해주면 6분의 5가 되겠고요. 그래서 네모는 5분의 6이다. 자, 요거 시간입니다. 그죠? 5분의 6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자, 5분의 6시간이라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1과 5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60을 곱해주면은 12분. 따라서 정답은 1시간 12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분의 5시간 써도 뭐 틀린 답은 아니죠. 뭐 똑같은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눈에 보이기 쉬운 게 1시간 12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문제에서도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별 얘기 없이 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겠죠. 자, 멈춰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가 되셨으면 밑에 유제 1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3-5번입니다. A, B 두 개의 파이프를 사용하여 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두 파이프를 동시에 사용하면 2시간 40분이 걸리고 A만 2시간 사용한 다음 B만 사용하면 합계 6시간이 걸린다. 그럼 B만 4시간을 썼다는 얘기죠. A, B를 각각 한 개만 사용할 때 걸리는 시간은 각각 몇 시간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1시간 동안에 A만큼, B는 1시간 동안에 B만큼 물이 나온다라고 할게요. 물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시에 썼습니다. 동시에 쓰면 2시간 40분이에요. 자, 얘는 2시간 60분의 40시간이니까 2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8시간을 쓰니까 1이 나왔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8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2시간 썼고요. A가 2시간 썼고요. 그 다음에 합계 4시간이니까 B는 4시간 쓴 거죠. 자, 요렇게 하니까 물 한 통 채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은 2A 플러스 2B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빼주면 2B는 4분의 1이니까 B는 8분의 1이에요. B가 8분의 1이면 A는 8분의 2, 즉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몇 시간을 써야지 한 통 채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얘기인데 여기가 4분의 1이잖아요. A가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4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네모는 4. 그래서 A는 4시간을 혼자 쓰면은 이제 물을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8분의 1이죠. 1시간 동안 8분의 1을 하는데 1이 되려면은 8시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8시간이다.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정리되셨으면은 잠깐 멈춰서 정리하시고, 유제 13-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6번입니다. 새 로봇 A, B, C가 어떤 일을 하는데 A와 B가 하면 15분, B와 C가 하면 20분, C와 A가 하면 12분이 걸린다. A, B, C가 4분 동안 한 후 A를 제외한 B, C가 나머지를 하였다. 총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가 1분 동안 A만큼, 얘는 1분 동안 B만큼, C는 1분 동안 C만큼 한다고 할게요. 여기 이제 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분간 하는 일의 양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와 B가 15분 동안 1, 그리고 B와 C가 20분 동안 하면 1, 그 다음에 C와 A가 12분 동안 하면 1,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15분의 1, B 더하기 C는 20분의 1, C 더하기 A는 12분의 1. 그러면 얘는 60분의 4가 되고 60분의 3, 60분의 5 되겠죠. 자, 다 더할게요. 그러면은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0분의 7, 12.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0분의 6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A 더하기 B가 15분의 1, 60분의 4니까 C는 60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60분의 3이니까 A는 60분의 3. 그 다음에 C 더하기 A가 60분의 5니까 B는 60분의 1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을 A, B, C가 4분 동안 합니다. 4분 동안 하고요. 그러면은 60분의 3 더하기 60분의 1 더하기 60분의 2가 4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제외한 BC가 나머지를 하였다. B가 60분의 1, C가 60분의 2. 자, 요게 나머지 시간을 해서 1 하나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요게 60분의 6이니까 4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60분의 3. 그럼 20분의 1. 그러면은 요게 5분의 2 더하기 20분의 1 네모가 1이니까 20분의 1 네모는 5분의 3이 되고 20을 곱해주니까 12. 그러니까 여기가 12분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분, 12분 합쳐서 총 16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4분, 여기가 이제 12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16분. 정답은 16분이다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한 중학교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189쪽부터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